미국의 새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는 누구인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020년 올해의 인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동으로 선정했습니다. 타임지가 대통령 당선인을 매번 올해의 인물로 선정해왔지만 부통령을 함께 내세운 것은 32대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타임지는 해리스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미국의 첫 여성이자 첫 유색인종 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는 자메이카인 아버지와 인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흑인 아시아계로 타임지는 그녀를 여성 오바마로 조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77세 바이든 대통령의 치매 증상 때문입니다. 바이든은 선거 당일인 지난해 11월 3일 지지자들에게 손녀를 소개하면서 2015년 사망한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실수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는 실수에 이어 또 공개적인 실수를 보인 것입니다. 지난해 8월 10일 라스무센 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이 당선되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9%나 되었고 민주당의 지지자 49%가 동일한 답변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와 같이 바이든이 4년 임기를 못 채우면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승격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이든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여성을 부통령 후보로 뽑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카말라 해리스를 지명했습니다. 해리스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일찌감치 떨어진 인물입니다. 해리스는 선거운동 당시 경쟁자인 바이든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도 해리스 부통령 후보로 지목한 데는 숨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당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에 퍼져나갔고 흑인 여성을 부통령으로 지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낙선한 힐러리 클린턴이 흑인 유권자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한 민주당은 고령의 백인 남성 바이든이 여성과 흑인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표적 좌파 언론사 CNN 또한 대통령이 유고시를 준비하여 유색인종의 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CNN은 지난 6월 28일 방송에서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로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 발데밍스 하원 의원,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거론하며 3명 모두 바이든 유고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내 합의를 통해 카말라 해리스가 비상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최종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폭스TV의 터커 칼슨 또한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향후 카말라 해리스가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고 예견하면서 유권자들이 해리슨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온건하지 않고 매우 급진적인 사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리스는 1964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 도널드 해리스는 스탠퍼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마르크스 경제학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논문에는 미국의 인종 문제를 규탄하는 내용이 다량 담겨 있습니다. 7살 때 부모가 이혼하여 해리스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인도의 고위 관리인 위조부를 따라 인도를 자주 방문하며 힌두교 문화를 익혔습니다. 그녀의 이름 카말라는 성스러운 연꽃을 의미합니다. 해리스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알려졌으나 2004년 지방검사 당선 당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해리스의 정치 인생은 법대 졸업 후 윌리 브라운을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윌리 브라운은 15년간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장을 지내고 샌프란시스코 첫 흑인 시장을 역임하는 등 2000년 초까지 30여 년간 캘리포니아 정가에 머문 정치인입니다. 작가 피터 슈아이는 그의 저서 프로파일주의인 커럽슨에서 해리스에 대해 각종 위원회에서 7차례, 2차례의 FBI 조사를 받은 부패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윌리 브라운은 해리스와 연인 관계를 맺은 뒤 그녀에게 캘리포니아주의 비상근 전문위원직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30살, 윌리 브라운은 해리스의 아버지보다 4살 많았습니다. 그 뒤로도 해리스 브라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2003년 캘리포니아 최초의 소수계 출신 검사장이 되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정치 입문 역사보다 그녀가 더욱 숨기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리스는 정치인으로서 성범죄를 단속하는 여전사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카톨릭 아동 성범죄 스캔들을 덮은 주범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피해 당사자들은 지금까지도 해리스가 사건을 덮어 감춘 행위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맡은 아동 성범죄 스캔들은 가톨릭 사제 7,000명이 연루된 대형 사건 중 일부입니다. 1950년부터 미국에 보고된 피해자가 17,000명에 달합니다. 미국 가톨릭 교회는 2018년까지 약 30억 달러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20개 가톨릭 교구가 파산했습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교구에서는 해리스가 검찰에서 검사장과 총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단 한 명의 신부도 성범죄 행위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교구와 담당 변호인들은 해리스에게 후원금을 주고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당시 해리스가 받은 금액은 7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당시 미국 전역 50개 주에서 가톨릭 아동 성범죄와 관련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대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폭스TV의 터커 칼슨에 따르면 카말라 해리스는 16세부터 참정권을 가질 수 있다는 매우 급진적인 정책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인터뷰에서는 18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은 모든 면에서 미성숙하고 멍청하다는 상반된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임신 말기의 낙태를 찬성하고 안티파와 이들의 동조하는 BLM의 폭력 테러 시위를 진정한 평화 시위라고 옹호합니다. 블랙 라이브즈 매터즈 BLM은 흑인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집단입니다. 안티파의 유래는 파시스트에 반대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에서 연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티파는 반정부, 반자본주의를 목표로 하는 극단적 좌파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선호하는 반사회적 이념단체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 살펴본 것은 한 개인을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도자의 도덕성과 윤리식, 가치관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좌우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하루 만에 부통령 재임 당시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탄핵 소추안에 이름이 올랐고, 해리스 부통령의 행적 또한 투명하지 않습니다. 향후 해리스가 바이든의 정신건강 문제를 이유로 대통령직을 인수하게 된다면 미국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미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운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